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반가.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입니다.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의 총괄 원장으로 있고요. 14년, 24년, 26년인가? 몇 년이야? 저는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의 총괄 원장으로 있고요. 26년 차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김태희 씨랑은 작업을 하게 된 지 올해로 14년 접어들었네요. 사실 제가 정샘물 인스피레이션 입사하기도 전에 그녀의 작업을 하게 됐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입사도 전이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굳이 태희 씨 생일날 스케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잡았죠. 사실 태희 씨는 몰랐을 거예요. 뭐 화장품 광고로 만났어요. 현장에서 막 케이크도 불고 너무나 탑 대스타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화장품 광고, 그녀의 스타일이 어떤지 뭐 한 번이라도 이목구비를 봤다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맞추거든요. 부담스럽죠. 다행히도 2007년도였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태희 씨 메이크업을 하게 됐죠. 태희야, 미안해. 생일날을 그렇게 촬영장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사랑해. 정말 아니고요. 집에도 놀러 가는 정도의 사이, 뭐 몇 안 되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이. 절친들 중에서도 딱 10명만 불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지인이기도 지인이지만 제가 메이크업을 담당해야 되니까 행복한 결혼식을 잘 보고 왔죠. 뒤에서 저도 흐느끼면서 폭풍오열하고 그날 화질이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솜털까지 모공이나 이런 게 보일 정도여서 되게 디테일하게 조금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전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에는 쌩얼같이 메이크업을 했어도 광이 번쩍번쩍 나면은 감독님들이 눌러달라고 그러셔서 파우더를 가볍게 했었었는데 요새는 더 오히려 리얼리티를 살려서 광이 가볍게 살짝 나는 게 더 쌩얼 같고 내추럴해 보이고 얼굴도 예뻐 보이고 개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유분 정도는 좀 잡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콧망울 같은데. 그래서 태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 톤을 최대한 내추럴하게 깔아주면서 잡티 같은 거는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베이스만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되게 공을 들이는 작업이에요. 파운데이션이 약간 두껍게 깔렸다. 바로 지우고 다시 합니다. 뭐 아티스트들마다 어떤 디테일한 테크닉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만의 방법은 이거는 사실 기초 화장품 광고에서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색조를 거의 배제해요. 그러니까 색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 섀도우라든가 막 블러셔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쉐딩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색조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펄이 거의 없는 약간 누드색, 톤을 살짝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섀도우를 한 톤 쓱 바르셔도 쌩얼이지만 눈이 조금 더 깊어 보일 수 있어요. 화장품 CF 같은 경우에 촉촉한 그 윤광, 광을 좋아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바세린 같은 것들을 막 썼어요. 심지어 그런 것도 쓴 적 있어요. 솔직하게. 클렌징 밤도 쓴 적 있어요. 그 밤이 살짝 얼굴에 올렸을 때 광을 주더라고요. 요새는 촉촉하게 광이 나는 그런 크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운데이션이랑 믹스를 해서 살짝 얹어주면 광이 나고 더 쌩얼 같아 보이죠. 젤 라이너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쓰는데 브라운 컬러를 이제 최대한 흐리게 양 조절을 해요. 최대한 고루고루 묻히되 되게 소량이 고루고루 묻게 한 그 상태에서 주로 쌍꺼풀이 있는 눈들은 이제 뷰러를 올리게 되면 안에 점막이 허연 점막이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 점막을 부드럽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를 뉘어서 어떤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면으로 그냥 채워줘요. 흐리게. 눈꼬리도 흐리게 뭉개듯이 슬쩍 빼면 안 그린 눈보다는 훨씬 눈이 길어 보이고 조금 더 또렷해 보여요. 이런 메이크업들은 갑자기 집 앞에 남친 찾아왔을 때 정말 안 한 듯하게 바로 나갈 때 쌩얼이 원래 이렇게 예뻐, 나는 원래 눈이 사슴같이 그윽해, 이런 메이크업 한번 공을 들이다 보면 특히 언더 속눈썹 같은 데도 솜털 같아도 마스크 살아나요. 중요한 건 최대한 뭉치지 않게 많이 덜어내고 나서 고르게 조금 묻어있는 상태에서 뿌리부터 해요. 그러니까 뿌리 위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선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끝을 위주로 하면은 파리가 약간 보이는 거고 끝이 아니라 뿌리 위주로. 그래서 끝은 싹 빠져 보이게. 조금이라도 뭉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꼬지 하나 좀 갖다 주실래요? 숨은 공신이에요. 메이크업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꼬지는 그냥 산적 꼬지예요. 음식하실 때 쓰시는 면봉 안 돼요.
이런 꼬지를 이용해요. 꼬지 한 요만큼을 라이터로 태워요. 태워서 바로 하시면 따갑고요. 뜨거워서 연기 한번 날리신 다음에 따뜻할 때 뿌리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마스카라 싹싹 녹아요. 컬도 잡을 수 있고요. 3번, 4번 정도 작업을 하죠.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마스카라는 티는 안 나죠. 대부분 연예인들은 안 하죠. 연장술을 하면 좋기는 한데 단점은 뭐냐면 붙어 있는 속눈썹이 살짝 각도가 약간 이게 살짝 처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눈동자를 아주 살짝 가려요. 그만큼 눈을 조금 덜 커 보이게 할 수 있죠. 연예인들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런 촬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신부 메이크업 때도 붙이고 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실 때 붙이고 가면 더 좋나요? 붙여도 되나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금 메이크업 하는데 약간 장애가 되는 경우가 간혹 꽤 있죠. 생얼처럼 보이기 위해서 립 메이크업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틴트 같은 걸 사용해줘도 괜찮아요. 약간 물들인 듯이 살짝 입술 안쪽부터 이렇게 얇게 발라주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김태 씨 하면서 스트레스 얘기해도 되나?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없어요. 너무 천사 같은 그녀여서 조금만 먹어도 양치를 해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프로답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애로사항 이랄까? 눈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콧대가 워낙 딱 서 있어가지고 이 노즈 부분을 다른 분들은 음영을 대부분 넣죠. 근데 오히려 거기를 밝혀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하죠. 일반인들한테 있을 수 없는. 누구나 본인이 다 아름다운 부분이 있거든요. 눈동자 컬러가 예쁜 사람, 눈썹 결이 예쁜 사람, 심지어 입이 튀어나왔더라도 콧망울이 예쁜 사람. 어디 한 구석은 다 누구나 예쁜 구석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면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을까요? 준비물 얼굴 맞죠, 사실. 뿌듯하지 뭐. 예쁘니까. 촬영장에서도 메이크업 하고선 혼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막 따라하면서 예쁘다. 매 순간 그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얼굴이 열일하니까. 태희 씨를 그동안 13년, 4년 차 보면서 너무 느낀 거는 한결같다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대스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겸손해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힘든 촬영. 아무래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편하게 그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아니 이런 말투조차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찍는 거야? 우리 스태프들이 막 뒤에서 이래도 그냥 그거 다 열심히 그냥 촬영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너무 많이 찍는다 힘들지 이러면 아니야 이런 너무 천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을성도 너무 많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심도 깊고 너무 매너 좋고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이스죠. 매끈하게 피부를 만드는 거 그것만으로도 고급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눈가의 다크서클, 입 주변과 눈가에 있는 그런 쿨존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화사함만 밝혀줘도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데 최대한 내 피부 같아 보이게 하려면 톤을 딱 맞춰야 돼요, 목이랑. 그렇게 하고 나서 눈 주변만 화사하게 해도 오히려 입체감이 생겨요. 쉐딩 안 해도. 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희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샘물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그만 사라지겠습니다.